자,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현재 시각 6시 45분 지나고 있는데요.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오시면 저희도 방송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또 아침에 혹시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스튜디오로 놀러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만나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광고 나가는 네. 동안 네. 정말 그게 있었는지 저는 의아해서 여쭤봤는데 알려주시죠. 진짜 있더라고요. 네, 정답. 네, 네. 그 여러 그러니까 효율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비행기 운행은 사람이 이게 비스듬히 그 비행기 판때기에서 놓고 45도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어서 가는 거 아니면 네. 완전히 누워서 가는 거 디자인이 되게 많았어요. 아니 무슨 어. 화물처럼 그렇죠. 네. 싣고 간다라는 느낌이네요. 비행기는 효율이 중요하니까요. 많이 실어 나를수록 더 좋은 많이 거니까. 태우기 위해서. 네. 편안한 것보다는 네네. 그냥 효율을. 그런 연구들을 엉뚱한 연구들 많이 하잖아요. 해외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실현된 거는 그렇죠. 없었죠?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인가 한번 실제로 가장 뭐 효율을 높여서 또 새로운 방식을 연구했다고 제가 그 이미지를 본 적이 네. 있는데 이것도 좀 어렵겠는데 그런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이게 사람이 약간 그러니까 앉아 있는 자세인데 네. 거의 선 자세와 앉아 있는 자세 중간. 음. 그러니까 이렇게 모호한 자세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건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척추의 건강, 네, 뭐 그런 건 편안함 중요하지 이런 않죠. 건 무시하고 한 번에 많이 실어 효율만. 나르는 거. 한 번에 많이 시작하는 거.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네. 하면.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팀장님과 함께 방산주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저는 네. 사실 전쟁을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방산주 투자,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 북한에서 뭘 쐈다 네. 하면 항상 테마로만 접근하는데 미국은 좀 결이 다른가요? 미국도 사실 재작년까지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거나 네. 뭔가 액션을 하면 미국 주가도 조금씩 흔들렸는데 재작년부터인가는 반응이 없습니다. 거의. 그렇죠. 이게 학습 우리나라도 효과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늘 그래 왔으니까 오히려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하는 경향이 좀 많았는데 네. 최근에는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걸로 보여요. 최근에는. 원래 성격이 호전적이지 않으시죠? 저요? 호전적이다. 누구랑 싸우려고 그런다. 한번 싸워볼래? 뭐 이런 거 원래 안 전투적이지. 하시잖아요. 그런 건 중학교 네. 때 이후로 네. 중학교 때는 좀 중학교 싸우셨어요. 때는 아니 그건 아니고 예, 하여간. 중학교 때는 이제 욱하는 이거 사춘기 때라서 그런데 지난주에 록히드 마틴 실적이 약간 부진했고 네. 역시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 진짜 좋은 방산주가 뭔지 알아보려 준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서 네. 그리고 안 좋아서. 많이들 관심이 없으셔서 네. 이럴 때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네. 관심 가지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부터 좀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예. 네. 자, 일단 그 자료 화면을 보시면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국방 산업, 그러니까 방위 산업체들이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각 국가에서 잡고 있는 예산이겠죠. 국방 예산. 예산.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거 먼저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 미국의 국방 예산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예산보다는 실제로 집행된 비용을 정리한 건데 BBC에서 그림을 좀 가져왔고요. 재미있는 건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거의 7년 연속 국방비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군축을 하면서 비용이 쭉 줄었는데요. 지금 파란색 그래프가 네. 계속 국방비가 줄어드는 모습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다시 늘리죠. 늘려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되게 좀 호전적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 그렇죠. 중국과의 파이팅 갈등도 넘치죠. 계속 더 일부러 만든 경향도 없지 않고 또 무역에서도 무역 갈등이 계속 만들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흐름을 계속 이어간다 이런 이미지 그 그림을 좀 준비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2017년에 가장 지금 낮은 국방 예산을 기록을 하고 6,100억 달러 정도를 기록한 다음에 이 트럼프가 집권한 다음부터는 계속 증가합니다. 실제로 2018년에는 거의 15% 가까이 증가해서 7천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2019년, 2020년까지는 거의 2%에서 3% 계속 국방 예산이 올라갔어요. 실제로 그러면 국방 예산이 늘어나면 방위 산업체들의 매출은 늘어나죠. 당연히 늘어나겠죠. 근데 2020년에 보면 2021년 보면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0.3% 증가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늘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그 비용이 인플레까지 감안하면 0.3%는 오히려 줄어든 거잖아요. 팬데믹, 코로나19 영향도 있을 거고 또 의회에서 이제 정권 바뀌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텐데 실제로는 그 영향이, 그러니까 국방 예산을 감축한 영향이 올해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걸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다시 7,530억 달러로 올해보다 한 1.7%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러면 올해 국방 예산이 줄었다가 내년에 다시 증가한다면 올해 방위산업체들의 실적보다는 내년 실적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일단 중요한 맥락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 방산업체들 실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5대 방위산업체를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보잉, 노스롭 그루먼, 제너럴 다이나믹스 이렇게 5개의 업체가 있고요. 국내 투자자분들도 로키드 마틴하고 보잉은 매매를 좀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유도 좀 하고 계시고 관심들 많이 갖고 계시지만 최근에는 아무래도 상황상 크게 관심을 못 끌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방산 매출액을 좀 살펴보면 로키드 마틴이 2020년에 625억 달러. 전년 대비해서는 한 11% 증가했고요. 레이시온 테크놀로지는 아마 이 회사는 무슨 회사인가 하실 텐데 레이시온이라는 회사랑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가 합병하면서 2020년에 합병하면서 새로 탄생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하고 뒤에서 잠깐 그림 보여드릴 건데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레이더하고. 그리고 보잉은 다 아시죠? 예. 보잉은 꾸준히 매매를 계속 하고 계신데 방산 부문은 사실 매출이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좀 줄어들었고 가장 큰 영향 보잉 주가가 지지부진하는 영향은 아무래도 민간 항공기 쪽이 가장 부진하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보잉은 방산 비중이 전체의 한 56%로 주요 5대 방산업체 중에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비중이 되게 크다는 거죠. 그리고 노스롭 그루먼도 314억 정도 되고 14억 달러 정도 되고 제너럴 다이나믹스도 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80% 이상이 방산 부분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 대비해서는 로키드 마틴 정도, 노스롭 그루먼 정도만 증가를 했고 그 외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이제 기업이 뭔 회사들인가 네. 하실 것 같아서 좀 그림을 준비했는데 밀떡이신 분들은 많이 아실 네, 거예요. 네. 밀리터리 덕후. 금방 아시죠. 예. 네. 일단 로키드 마틴은 세계 1위 방산업체이기도 하고 F-35 전투기로 유명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시온 테크놀로지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 매출 기준으로 세계 2위 업체고요. 패트리어트 미사일하고 이 크루즈 미사일로 되게 유명한 회사입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업체가 보잉이고요. 세계 1위 민항기 업체고 요즘엔 보잉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공중에서 전투기에 기름을 넣어줄 수 있는 공중급유기. 요게 요즘에 아주 쏠쏠하다고 합니다. 매출이. 네. 그러니까 실제로 최신 전투기들은 기름을 많이 못 싣고 다닌대요. 왜냐하면 중무장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단거리로 되게 전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가려면 공중에서 급유를 해줘야 되는데 이 공중급유기가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가능하지? 실제로 그러니까 비행하면서 날아가는 중에 그 기름을 바로 넣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림 보시면 2대 전투기가 급유를 받고 있어요. 뭐 연결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이게 쭉 쏘는 게 아니라? 나와서 딱 네. 맞으면 전투기하고 네. 맞춰서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일종의 도킹을 한 다음에 급유가 되는 거죠.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기름을 넣을 때는 엔진을 끄라고 들어갔고 맞아요. 그렇지. 끄는 게 아니, 좋죠, 샤에. 네. 안 끄십니까 혹시? 끄죠. 당연히 끄죠. 꺼요. 다 네. 끄잖아요. 또 꺼야 비행기도 되니까. 끄면 어떡하지? 비행기는 참고로 이 발화점이 높대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불에는 불이 붙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다이하드 영화 2였나요? 네. 크리스마스 때 비행기가 올라가는데 네. 그 주인공이 네. 라이터를 켜가지고 불을 그 붙이죠. 불을 붙이잖아요. 어. 붙어서 비행기가 터져요. 네. 있을 수 없는 얘기래요. 있을 수 없는 네, 불이 얘기구나. 안 붙는다고 합니다. 어. 네, 팩트 체크를 한 번 더 해주실 예. 거고요. 오늘 내용 저한테 너무 어렵네요. 네. 아니, 뭔가 이런 미사일, 이런 전투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남자분들은 이제 몰라가지고, 혹하실 거예요. 예. 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이제 4위 업체는 노스롭 그루먼이고 스텔스 폭격기하고 요즘에 드론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네. 글로벌 그 무인기. 요즘에 전쟁 영화나 이런 군사 관련 영화 보시면 미국의 뭐 텍사스나 이런 미국 군사 기지에서 드론을 조종해가지고 네. 저기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중동 그쵸. 지역의 극비 지역에 가서 폭탄을 투하하거나 맞아요. 공격하는 경우 보시잖아요. 네. 그런 항공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네.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세계 5위 업체고 탱크
핵잠수함 뭐 여러 가지로 다 이것저것 다 하는 그 방산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티커가 GD네요. 네, GD예요. 오, 아마 GD. 이거에서 기억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이렇게 5-5개 업체 있고 그 외에도 몇 개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추후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거고요. 실제로 지난주에 이 5대 업체는 실적 발표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26일 화요일부터 28일 목요일까지 네. 실적 발표를 다 했는데 대부분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실제 그 내용은 EPS가 매출이 안 좋은 겁니까? 전망이 안 좋았습니까? 매출도 대부분 그러니까 일부는 좋고 일부는 안 좋았는데 전망은 대부분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전망이 안 좋았죠.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방산 예산이 이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이 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면 민간 부분에 대한 매출 포션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 조금 나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3분기 실적하고 주가 동향 정리를 했는데 네. 로키드 마틴 매출 줄었고요. 그리고 노스럽 그루먼도 매출 줄었고요. 제너럴 다이나믹스도 매출이 줄은 상태입니다. 대신에 레이시너 테크놀로지는 10% 가까이 증가했고 보잉도 한 8% 증가했는데 실제로는 그 주가에는 영향을 되게 못 미쳤어요. 대부분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7%, 뭐 1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제너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실적 발표 당일에 주가가 올랐는데 다음 날 다 빠졌습니다. 네, 바로 다 빠지는 모습을 보여서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들 여기 5대 업체 모두가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전 사업 부문이 매출이 부진했어요. 그리고 레이시언 테크놀로지는 민간기 부문만 호조를 보였고 나머지 군사 관련된 부분 다 부진했고요. 보잉도 민항기가 그러니까 737 맥스가 다시 생산이 돼서 인도되면서 매출이 좋아졌지 국방 쪽으로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노스럽 그루먼도 대부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해군 쪽이 10% 증가한 반면에 다른 부분은 다 감소하면서 실적이 좋지 않았고요. 대부분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공급망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주가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네. 실제로 주가 추이를 좀 살펴보면 최근 1년간 주가는 뭐 옆에 보시면 이제 수익률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40-50% 증가한 상승한 걸로 보이지만 최근 1년 동안은 주가가 안 오른 곳이 없잖아요. 그쵸. 팬데믹 때문에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2년 동안 주가를 좀 살펴보면 현재 2019년 말부터 봤을 때 주가가 오른 경우는 뭐 제너럴 다이나믹스 정도만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주가가 빠졌고요. 특히 보잉 같은 경우에는 40% 가까이 빠졌고요. 많이 빠졌네. 팬데믹 전에 이미 그 민항기 두 대가 그렇죠. 추락하면서 보잉의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 거의 보잉은 $400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뭐 $100까지 하락한 이후에 지금 $200 선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부진한 거고요. 5년 동안 주가 추이를 봤을 때 보면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러네요.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방 예산이 다시 증가하게 되면 매출이 증가한다고 보고 지금이 가장 저점이 아닐까. 4분기 실적을 보고 그때 뭐 매수나 매매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점에 있는 그런 섹터들 중에서 좀 관심권을 둘 만한 네. 그러니까 정부가 국방 예산을 내년도에는 1% 넘게 증가를 시키기 때문에 네. 당연히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S&P 500에 있는 지수 중에 네. 국방, 우주항공, 방산 지수가 있어요. S&P 500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지수가 있는데 최근 5년간 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2월에 최고치를 기록한 다음에 쭉 빠져서 현재는 최고점 대비 한 14%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국방 우주항공 쪽은 주가가 많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최근에 ESG 무브먼트가 네. 좀 인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게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의 부합- 이게 들어갈 무기, 뭐 마약 이게 안 없습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1차적으로 거의 제외되는 예, 그럼 혹시 시장도 좀 그런 거에 외면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여동은행 거 그것 때문에 투자 안 하시기 때문에 네. 원래 한 네. 원래 한 기백만 원 투자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시는 거예요. 얼굴 작아지셨어요. 아니 지금 하여간 하려고 했는데 안 하신 거잖아요. 나는 그게 싫다. 저는 평화주의자다. 전쟁을 뭐 싫어하기도 네, 하고 네, 네. 사실 잘 모르는 분야니까 그쵸. 제가 네. 뭐 밀리터리 쪽에 있어서 뭐 군대를 가본 적이 사실 몰라서 없어서 그것도 맞네. 모르니까. 예, 예. 군대를 가셨으니까 갔다 왔습니다. 아셨을 병장 거고. 제대했습니다. 네, 네. 예, 저도 아실 육군으로 거니까. 병장 제대했습니다. 예.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있는데요. 네.
말뚝을 박아라. 근데 제가 안 박은 게 지금까지 좀 후회가 됩니다. 군인을 계속 그때도 막 하시려고. 그때는 저 때는 돈도 주고 지금도 돈 주죠. 지금은 되기가 자체가 어렵습니다. 엄청 경쟁이 치열하지만 네. 저희 때 그랬잖아요. 그냥 네, 가만히 있다가 네. 그냥 바로 너 그냥 하사관 할래? 예, 아니면 바로 장교 될래? 예, 바로 시험만 보면 돼. 뭐 지옥군이 이런. 되는 겁니다. 돈도 받고 그때 할 적이 있었는데 옛날 얘기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에 그러면 뭐 시장에서 아이비들이 보는 전망과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나타나고 네, 있는지. 일단 5개 업체에 대한 목표 네. 주가하고 투자 의견 정리했는데 대부분 매수 의견을 내고 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매수 좋네요. 의견이라는 게 향후 1년 동안이잖아요. 1년 동안이고 그리고 의견을 낸 아이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로키드 마틴이 10군데, 보잉이 14군데고 그 외에는 다 10군데 미만이라 사실 조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지만 이제 목표 주가는 현재가 대비 한 15% 20% 정도 계속 높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 개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ETF를 통해서 여러 기업에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고 또 잃지 않는 투자에 더 가깝다고 봐서 방산주를 편입하고 있는 ETF 3개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대표적인 업체 그 ETF이고요. 이거 외에는 레버리지 ETF 정도 하나 정도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ETF는 ITA이고요. 네. 현재 주가가 한 $105 정도 됩니다. 25억 8천만 달러 정도 운영자산 유지하고 있고 올해 들어와서는 상대적으로 11% 정도 주가가 상승했는데 이 부분은 보잉 주가가 올해 상반기에 좀 올라오면서 주가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XAR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미국 방산주에 투자하고 있는 ETF입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은 4% 정도 되고 있는데 ITA하고 XAR의 차이는 ITA는 미국 방산주 중에 35개를 시가총액 비중으로 투자한다는 점이고요. XAR은 동일 비중으로 투자한다는 똑같이. 겁니다. 그러니까 한 4% 정도씩 그냥 나눠서 거의 똑같이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PPA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방산주에 추가해서 국토안보, 우주항공 쪽에 그 주식을 좀 더 많이 편입하고 있습니다. 54개 종목을 편입하고 있고 시가총액 비중으로 종목을 편입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이 ETF들의 최근 흐름도 차트를 네, 좀 최근 볼까요? 1년간 주가 수익률 살펴보면 한 40% 내외 정도 수익률을 보여서 오히려 개별 종목보다는 좀 낮아 보이긴 하는데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네요. 네, 이개년도 보시면 ITA는 보잉 때문에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6% 정도 빠졌지만 그 외에는 11%, 7% 정도 올랐고 그리고 5개년을 보면 상당히 숫자는 매력적입니다. 112%, XAI 같은 경우는 112% 정도 올랐고 PPA도 한 95% 정도 올랐으니까 오히려 개별 종목보다는 ETF를 통해서 방산주에 대한 투자를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싶고요. 일단 올해 4분기 실적까지 보시고 올해 4분기 말에 보고? 네, 그러니까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상황을 보시고 아무래도 주가는 좀 더 빠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니까 좀 더 살펴보시고 내년 2022년도에는 방산주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럼 관련 ETF를 좀 관심 종목에 뒀다가 네. 좀 이렇게 많이 빠진다 싶은 그 내년 초 저점 자리에서 네. 국방 예상 증가를 좀 보고 네, 네. 거기에 기대를 좀 해서 올해 말까지 계속 좀 하방 압력이 있다고 네. 보고 내년에는 좀 상승할 여지가 있으니까 올해 쭉 보시다가 이 정도면 뭐 무난하겠다 싶을 때 매매 포인트를 잡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한테는 정말 어려운 분야였어요. 어렵죠. 네. 어렵죠. 그리고 또 일반 분들도 무기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그쵸. 얘기하면 미사일이니까 그런 거 하지 네. 정확하게 모델명까지 딱 깨보시는 되게 많아요. 한국에. 그러니까 밀리터리 쪽 예. 좋아하시는 분들 네, 되게 그렇죠.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뭐 물론 이제 취미삼아 하시겠지만 네. 솔직히 아는 분들이 투자가 가능한 게 그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ETF가 ETF 로. 나와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산주 얘기하면서 뭐 두 분의 군대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뭐 여성분들이 군대 얘기,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 되게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좋아합니다. 예, 또 오빠가 축구 선수였고 해가지고 축구 얘기 되게 그렇습니다. 좋아하고 예, 군대를 제가 뭐 갔으면 굉장히 잘했을 법한 그런 느낌이라서 예, 군대 얘기 오늘 국방 이야기 잘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난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